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도대체 요즘 뭐 하나?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제 시리즈 이번에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이렇게 3분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요즘 뭐 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반에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말 약간 지리멸렬하다. 도대체 이분들이 단합도 되지 않고 요즘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얘기, 이런 비판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앞서서 제가 김기용 의원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분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좀 많이 냈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이 언론에서 간간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제 방송을 보고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혹시나 정말로 아주 안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이 김미애 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국민의힘에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고요. 이분의 이 인생 스토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 활동도 그렇고요. 정말 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석기, 김상훈 의원까지 차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김미애 의원입니다. 이분 재선이고요. 부산 해운대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고요. 고학 여공 그리고 인권 변호사를 지냈고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었고 이후에 이 방직 공장 등 여공 생활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29살에야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늦가기 대학생이 됩니다. 동아대 법대생으로 입학한 후에요. 2002년에 사시에 합격을 해서 무려 15년간 인권 변호사, 국선 변호사를 지냈고 여성과 인권 분야 활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김세연 전 의원이 삼고초려를 해서 정치권으로 입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2016년도에는 비례의원에 도전을 했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었고요. 그러다 2020년에 해운대구 을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번 또 특이한 이력 가운데 하나가 싱글맘인데요. 세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를 보면요. 2011년 딸을 입양했었는데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언니 아들을 미성년 후견인 맡고 있고 큰언니 딸을 또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양을 해서 총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쉬운 게 사실 아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인생 스토리가 참 많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걸 보면요. 또 한 번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선 입법 활동을 보면요. 올해만 무려 4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27개를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이 중에 처리한 게 11건이나 돼요. 그래서 이 처리율이 40%로 굉장히 또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마구잡이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심도 있게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처리될 법한 것들을 지금 발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안을 지금 보면요. 본인이 속한 이 복지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복지 소속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감 시즌을 앞두고 다양한 정보를 지금 언론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법이나 공동주택 관리법 등의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언론 활동도 보면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선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이제 재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다 파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회의원으로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석을 되면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명절 휴가비라고 하는 게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되는데 1년에, 그러니까 설과 추석 합쳐서 뭐 800만 원 정도 좀 넘는 돈이라고 하는데,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명절 휴가비 일부를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기부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초선 때부터 세비를 무려 30%를 기부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분이 여야 통틀어서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그냥 정말 뭐 국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말로만 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 분이 김미애 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보다도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응원한다. 이분에 대해서 이전에는 대략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로 훌륭한 분이고,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입법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사람이 좀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5번째로 김미애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16번째 다음 주자는 바로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분은 4선이고요.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행시 출신입니다. 이분은 전형적으로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당내의 여러 가지 직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외 활동, 그러니까 언론 활동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전국구적인 인지도는 좀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현안 해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대구역 신설, 이게 이제 22년에 개통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서대구 산업단지 현대화 등 지역 현안에 굉장히 밝고 또 현안 처리에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는요, 이전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이 강재섭 의원이 워낙 좀 지역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가 되면서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당무 관련된 이런 업무들에서 대체로 잡음 없이 처리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사항을 좀 보면요, 입법 활동을 보면 올해 총 29개의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4선 의원 치고는 적지 않은 수이거든요. 총 해서는 21대 국회 들어서는 55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7개 중에 7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래서 처리율은 25%라서 뭐 높은 편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4선 의원 치고는 입법 활동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법 등을 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정부질의 질문에 나서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활동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지는 잘 못하는 분이에요. 4선까지 하고 당내에서도 평가도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 편인데 이 인지도에서는 낮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물론 지역구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고 계시고 입법 활동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좀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얹어 봅니다. 자, 다음은요. 17번째로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분은 3선이고요. 경북 경주 출신입니다. 경찰 출신이고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주 오사카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재보궐로 20대에 국회에 입성을 했고 이어서 21대, 22대 국회의원을 지금 지내고 있고요. 앞서서는 친박 인사로 분류됐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외통위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을 보면요. 이 TK 지역의 다선 의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 지역을 얼마나까지 챙기는지는 뭐 이렇게 드러난 것까지 제가 지금 조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나진 않는데요. 입법 활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2대 국회 들어서 총 16건밖에 없습니다. 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올해도 지금 7개밖에 되지를 않는데 조금 더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율도 작년 같은 경우는 25%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언론 활동 같은 경우도 이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삼선 국회의원인데 이분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 말고는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얼마나 현안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 특히나 TK,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계신 분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히려 정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더욱더 지역도 중요하지만 언론이나 입법 활동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도 지금 이 외통위원장이신데 특별하게 이 언론 활동이 적극적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TK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조금 더 이 여러 가지 현안 얼마나 지금 할 얘기들이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 입법 폭주 그리고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삼선 의원 정도면 무게감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분 5탄으로 김미애 의원, 김상훈 의원, 김석기 의원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씩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결해서 결집하고 조금은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간간히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남은 지금 17분 했으니까 이제 90분 정도 남았죠.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른 곳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잖아요.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